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시사 내주기 앰플 제57강 전시사 인의 7번째 시간 개념체화 4번째 시간입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인이 일단 우리가 처음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 이제 전치사를 딱 접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서로 대비하면서 학습하는 전치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 in과 그리고 전치사 at죠, 그죠? 전치사 in은 뭐 긴 시간, 넓은 공간, 그리고 at는 짧은 시간, 뭐 좁은 공간 이렇게 일단 학습을 하죠. 그 가운데 전치사 an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시간의 어떤 장단, 길고 짧음이나 공간의 어떤 넓고 좁음과 관련해서 전치사 an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치사 in과 at에 왜냐하면 영어 사용자들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긴 것은 in, 짧은 것은 at 이런 식으로 하지 그 사이에 뭐 어중간하게 그 중간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두 개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저 영어 사용자들의 주된 어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n과 at를 주로 학습을 하죠. 그래서 in은 넓은 공간에서 이동이고 또 긴 시간을 소요한다 이 말이죠. 자, 일단 넓은 공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우리 앞에 전치사 in을 갖다가 개념 학습을 하면서 뭘 학습을 했습니까? 겉과 속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속 안에서는 부단한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부단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공간은 상대적 인식으로 봤을 때 보다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at는 이제 꽉 끼어 있는 그런 좀 아주 협소한 느낌이라면 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느낌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 우리 현대 물리학이 뉴턴 역학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듯이 넓은 공간은 그 공간을 이동하는데 그에 비례하여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 전치사 in은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곧바로 예문이 나오겠지만 길고 그리고 때로는 넓은 공간인데도 왜 at를 사용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주관적인 상대적인 인식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학습하기로 하고 일단 전치사 in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보다 더 원초적인 개념은 뭐다?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공간이다 보면은 우리가 전체 바운더리 겉을 갖다가 공간이라 하면은 그 안에서 속에서 이 공간을 이동하는 이 모습은 긴 시간으로 또 드러난다. 이래 보면 속과 겉이란 개념과 일맥상통 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시험에 전치사 in의 시험 문제로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거와 비교해 가지고 따라서 긴 시간, 즉 많은 시간과 그리고 상당한 어떤 에너지, 시간이 그만큼 많이 경과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투여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에너지의 일부가 우리가 돈이라 금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피지컬한 측면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긴 시간과 많은 시간과 금전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입하는 게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가장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때로는 게임에 쌤은 게임 전혀 안 하지만은요, 게임의 어떤 아이템 같은 거 구매한다고 많은 또 돈을 들이죠, 그죠? 따라서 흥미와 관심은 그만큼 시간과 금전적 혹은 에너지를 갖다가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in은 이런 흥미와 관심의 대상을 표현할 때도 전치사 in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죠? 넓은 공간, 긴 시간, 많은 시간과 금전적 에너지를 전치사 in이 표현하는데 그 자체 대상이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 이래 되니까 전치사 in은 이런 흥미와 관심의 대상을 표현한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속으로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몰입, 그죠? 몰두 이런 의미의 전치사 i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을 통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과 넓은 공간 이렇게 돼 있죠.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쌤이 구체적으로 뭐 부연 설명할 건 없겠죠, 그죠? He was born in 1980. 1980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그 어떤 단위 시간 안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1980년에 연, 뭐 주, 달 이런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in을 사용하죠. 또 그리고 이제 넓은 장소죠, 그죠? He's living in Seoul. 서울이라는 아주 광활한 그런 지역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 이래 되죠. 그래서 뭐 긴 시간이다, 넓은 장소다 하는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 아자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he lives 해도 됩니다. he lives 하면 이거는 뭐 주민등록상의 어떤 주거지 혹은 뭐 변함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 어떤 지역 이런 의미라면 요거는 진행형은 일시적이라 그랬죠. 진행형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 일시적이다. 따라서 뭐다? 이건 지금 어느 정도 그가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 뭔가 거주를 하고 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분명히 뉘앙스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쌤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at night. 처음에 쌤이 옛날에 그 하이텔 영어동부터 이렇게 뭐 영어 인터넷에 조금 활동을 할 때 전치사 in이 긴 시간이고 넓은 공간이다 이러니까 뭐 어떤 당시에 메이저급 학원의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돌아가지고 아니 밤은 긴데 왜 했더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 쌤이 지금 같은 이렇게 뭐 논리로 쫙 설파를 해버릴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또 뭐 많은 논쟁이 또 이어지고 하는데 그때 잠깐 이야기했던 게 at night입니다. at night는 뭐냐면 자, 밤에는 날씨가 추워진다 이래 되죠. 그죠? 근데 왜 at냐? in the night가 아니고. 그죠? day and night 하면 낮과 밤을 나누면 밤은 낮 못지않게 긴 시간이죠. 오히려 요즘 현대 문화의 어떤 생활에서는 오히려 야간 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진 어떤 그런 생활 패턴으로 변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는 게 긴 시간이야. 근데 왜 at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건 at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구분하고 정리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 어떤 관념도 동시에 표현하죠. 따라서 길고 짧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외에도 인간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길고 짧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객관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거는 모두 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긴 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제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어느 사용자의 관념에서 그게 짧게 느껴지면 그거는 짧은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 지금 이제 쌤이 앞에 살짝 오늘 띄었지만 현대 지금 문화에서는 이 야간의 어떤 활동 생활이라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뭐 엄청 중요해졌죠. 그죠? 하지만 과거 이제 농경시대, 처음 이 영어를 언어가, 사용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은, 쌤 경험을 갖다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쌤이, 대학 4학년 때인가? 쯤에 경기도의 어떤 시골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해가 딱 떨어지고 어둠이 딱 몰려오면 거기에서 밖에 딱 나가면은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 지금 느낌이 제대로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 집에 이제 방을 딱 나가면은 그 전등불 같은 거 마당에 켜놓은 그게 딱 꺼지고 나면 딱 나서는 순간에 정말 깜깜합니다. 칠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까지 한 100m 정도 됩니까? 그까지 물건을 사러 가는데 담장을 더듬어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때는 이제 조금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희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갈 때 깜깜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농경사회에서는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방에서 이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촛불 같은 거, 뭐, 등잔불, 호롱불 같은 거를 딱 끄다는 순간에는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럼 눈을 딱 붙이고, 주간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뭐 농경 일을 하고 왔을 때 그 고단한 몸이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면은 밝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뭐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날이 훤하게 밝아 있는, 정말 밤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감았다 뜨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되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밤이라는 거는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밤 문화를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파티나 이런 걸 하면서 아무튼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의 밤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at가 서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현대영에서는 in the midnight, in the middle of night 하고 night에 in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얘기했죠. 현대 문화에서는 지금 야간 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매우 중요한, 뭐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죠?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라는 게 감았다가 딱 뜨면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짧은 관념적 시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매우 길게 느껴지는 낮과 하등 다름없이 길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의 길이기 때문에 현대영에서는 in the midnight나 뭐 in the middle of night나 뭐 in the death of night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공간을 보겠습니다. He arrived at New York 했습니다. 뭐 서울 스테이션 해도 됩니다. 그때 물어온 질문이 뭐냐면 서울역이 좁으냐? 근데 왜 arrived at the Seoul Station이냐? 서울역이 얼만큼 넓은데, 이것도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서울 스테이션을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서울 스테이션 가지고 하면 그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랬을 때 이 서울역이라는 곳이 그가 도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입니까? 아니죠, 그죠? 잠깐 내렸다가 스쳐 지나오는 곳이죠.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이동하는 유동성의 개념인 전치사 at가 어울리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뭐 쌤이 다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 노숙자분들은 서울역이 자기들 그 생활의 어떤 터전입니다. 그러면 부산역에 노숙자분을 잠깐 만나고 돌아오셨다. 그러면 arrived at the Seoul Station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그 의미만 전달이 되면.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at라기보다는 in이죠. 왜? 자기의 생활 공간으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때 그분 표현할 때는 he arrived in Seoul Station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뉴욕이 엄청나게 크죠. 서울역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왜 이제 at the 뉴욕이라고 썼을까요? 만약에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 공간인 뉴욕이라면 he finally arrived in New York 하면 그는 마침내 막 돌다 자신의 어떤 생활 공간인 뉴욕으로 돌아왔다, 도착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in 뉴욕이라고 쓰죠. 당연히 그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때 at를 쓴 건 뭡니까? 역시 유동성이다. 이게 뉴욕이라면 뉴욕에 와서 이렇게 서울역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뉴욕에 잠깐 왔다가 경유해가 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뉴욕에 있는 교민들을 잠깐 만나고 뭐 잠깐 연설을 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럴 때는 President Moon arrived at New Yo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at를 쓰는 거는 긴 시간 넓은 공간이라는 것이 객관화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한 결과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전에, 뭐 저녁에, 오후에 할 때는 또 in을 씁니다. night보다는 분명히 짧은 시간인데도 in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관념적으로도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고 따라서 in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거의 at night에는 거의 활동이 없죠, 그죠?
시간 자체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예요. 과거에는. 근데 낮에는 이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래 정관사를 가지고 이렇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대화자들 간에 언어 사용자들 간에 혹은 사회생활 성원들 간에 서로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간적 관념, 구분이기 때문에 정관사 들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관사의 문법이고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는 넓은 공간과 긴 시간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객관화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 화자 혹은 표현한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뭐 in a few days, in a week, 그죠?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우리가 흔히 해석을 내라면은 뭐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전치사 in의 용법과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작스넥 잉글리쉬, 그죠? 거기에서 in a while, for a while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in과 for를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in부터 보겠습니다. in부터 보면은 in은 속과 것이라 그랬죠, 그죠? 속과 것을 갖다가 다 합한 함께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처음 시작하는 여기에서부터 끝나는 이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래 되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전체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간다, 경과한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치사 in a week 하면 일주일 후에가 아니고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경과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I'll be back in a week 하면은 내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도 일주일 걸리겠지. 걸린다는 소리네. 알지만 명확하게 다시 개념을 잡으면은 내가 돌아오는 데는 I'll come back in a week. 일주일이 걸린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요된다. 이런 개념이랍니다.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뭐 후에라는 것은 뒤에 after도 나오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for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 지속 계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for는 일정 시간이 지속적으로 쭉 흘러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in a while, for a while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during은 이 일정한 시간 속에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나 과정이나 경과 그러니까 사건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사건 개념. 즉 in이라는 전체 시간 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 시점의 사건이거나 혹은 특정 시점을 가리킬 때 during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다시 during을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진짜 in의 개념은 것과 속을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시간의 개념에서는 전체 시간이 소요된다, 경과된다, 혹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he'll be back in a few days 했죠. 이걸 해석을 할 때 그동안은 그는 며칠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가 돌아오는 데는 뭐다? 며칠 걸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야 그는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이 지나야라는 말도 며칠 뒤에라고 자꾸 우리말로 오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경과라는 뭐가 걸린다라는 시간이 걸린다, 며칠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는 며칠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보다 더 개념에 딱 부합하는 해석은 그가 돌아오는 데는 며칠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n a week도 마찬가지입니다. He cannot finish the work in a week. 그는 이때는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일을 갖다가 끝마칠 수는 없어. 좀 이상하죠 이제는, 그죠? 일주일 후에라고 하니까 위에 만약에 in a week이라면 그는 일주일 후에 돌아올 거야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밑에는 그는 일주일 후에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거야 하면 조금 이제 어색해져 버렸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일을 일주일 동안에 끝낼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일주일 걸려서 그 일을 끝마칠 수는 없어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within을 쓰면 뭡니까? 일주일 내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소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ll be back in a while 했습니다. 자, in a while과 for a while 있어. 자, in a while과 for a while은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시간이니까는 while이 while 자체가 시간의 의미고 어는 쌈의 의미입니다. 다수의 시간 이래 되죠. 그러니까 다수의 시간이 for a while은 쭉 지속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잠시 동안 이런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in a while은 이 시간 전체가 while이라는 이 시간 전체가 경과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I'll be back in a while 했죠. 내가 다시 돌아온 데는 좀 시간이 걸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잠시 후에 자꾸 이래 쓰죠, 그죠? 우리 잠시 후에 돌아오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다 더 자세히 하면 잠깐 있으면 이런 말이죠. 혹은 잠깐 동안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겠어 이 정도 되는 거죠. 돌아온 데는 잠깐 시간이 걸려 이 정도 되는 거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어 우리말식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죠?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apt의 개념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있으면 돌아오겠어. 돌아온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려. 응? 잠시 있다가 돌아오겠어. 뭐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for a while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들은 얘기를 나눴다 했는데 이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잠시 동안 쭉 계속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 for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잠시 동안, 이거는 잠깐 있으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시간의 전체를 갖다가 통째로 경과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유지 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In the end. 우리 흔히 잘 알죠, 그죠? In the end, 뭐 finally 이래 되죠, 그죠? Finally. 뭐 때에 따라서는 at the last, 때에 따라서는 at the length. At last, at length는 약간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in the end, 결국은 his statement turned out to be false. 그가 말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명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랬을 때 in the end도 결국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start고 여기가 end라면 결국은 이 드러나는 이 시간까지 쭉 흘러서 그 결과 뭐가 드러났다 이래 되니까 이것 역시도 극과 속을 합한 그죠? 전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in the long run도 마찬가지죠. in the long run 그죠? 아주 이때 run은 뭐 시간의 어떤 경과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의 흐름도 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의 어떤 결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run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줄곧 멈추지 않고 쭉 움직이고 있는, 흐르고 있는, 혹은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run이 표현하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long run은 아주 오랫동안 run 하고 난 후에 해석은 이래 되지만 결국은 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난 후에라고 쌤이 의식적으로 지금 해석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in the long run 마찬가지 결국에는 I'm sure it's best solution 그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확신해 이래 되죠. in the long run과 in the short run 혹은 in the term을 쓰죠. term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경제적 용어에서 경제학적 용어에서 많이 씁니다. in the long run이나 in the long term, in the short run이나 in the short term은 각각 상대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그죠? 흥미와 관심의 대상에는 상대적으로 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투여하게 되어 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이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쌤이 뭐 굉장히 거창하게 타이틀을 갖다가 지금 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뭐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다 외웠던 그죠? 그걸 따라서 알고 있던 것들이죠. 자, have great interest in it. 따라서 interest는 흥미니까 흥미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긴 시간,
긴 시간 동안, 그죠? 그리고 많은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투여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흥미를 따위를 나타낼 때는 뭐다? 진짜 in을 쓴다 이래 돼서 he has great interest in music. 그는 음악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 이래 돼서 자, 그만큼 이제 흥미를 가졌다라는 거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고, 관심을 가진 것은 또 긴 시간 관심을 가진다 몰입의 의미가 되죠. 푹 빠져드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fall in love. 그죠? 사랑에 빠지다 했을 때 선생님 전치사 in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모든 게 그냥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 몰두, 몰입. 그리고 사랑은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우리 사랑은 영원해. 중간에 가다 깨지는 법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그 현실은 아니지만 일단 관념적으로는 사랑은 영원하다 생각하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갖다가 또 in이 표현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저는 fall in love 가지고 딱 전치사 in의 개념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푹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그죠? 자, 따라서 뭡니까? 이 몰입을 갖다가 표현할 때 in 쓴다 했을 때 be absorbed in. 영어가 이미지 언어라는 게 이런 데서 상당한 어떤 그 장점을 발휘하죠. 그냥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 스폰지에 물이 빨려들듯이 그냥 그 안에 이 몰입하는, 우리가 뭐 불경어로 산매라 그러죠. 그죠? 산매경에 빠졌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때 몰두를 나타낼 때도 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e absorbed 다음에 전치사 뭘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absorb가 흡수하다라는 의미가 되면 알면은 충분히 이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absorb가 보면은 뭐 우리 시중에 나오는 goods 상품 보면은 기저귀, 애들 기저귀 있죠. 그죠? 쉽게 잘 흡수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완충 장치를 갖다 충격 완충 장치를 뭐 쏘바 이래서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absorb입니다. 그 충격을 흡수하다, 완화하다 이래 돼가지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또 관심을 가졌다 할 때 concern 했을 때 역시 in 쓰죠. 그죠? He was concerned in what you mentioned. 했죠? 그는 너의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 이래 되죠. 이 concern 자체에 in이 오면은 이제 말 그대로 푹 빠지는 거니까 관심이 되지만 about가 뭐라 그랬죠? about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좀 간헐적으로 뭔가 마음이 갔다가 붙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뭔가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요 두 개는 뭐 워낙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전치사 유지지 용법으로서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도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뭐 result in이나 result from이라든지 서로 반대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지.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They offered him the chance. 그들이 그에게 어떤 찬스를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뭐냐면 share in이죠. share in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에 함께하다. share 나누다 이런 말이 그죠? 그리고 in 자체가 뭡니까? interest, 흥미, 때로는 이익, 이해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be concerned in이 달리 또 표현하면 어디에 발을 담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shall in도 역시 같은 전치사 in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내신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앞에 본 뭐가 자주 나온다? be absorbed in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약간 레벨을 높인 어휘 문제에서는 몰두하다 할 때는 이제 absorbed 대신에 engrossed in이 많이 나옵니다. engrossed in, be engrossed in. 어디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 말이죠. He was engrossed in the subject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일에 아주 전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중요한 겁니다. 혹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be engrossed in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lose oneself in이죠. 자기 자신을 갖다 어디에 그냥 잃어버렸어. 이건 때에 따라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다음 과거로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He was 그죠? lost in, be lost in, be 플러스 pp 플러스 in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그죠? self 그리고 전치사 이런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이 동사의 pp 그죠? 그리고 전치사 이런 구조로 대부분 바꿔도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하등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틀리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는 없죠.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다라는 게 이건 좀 동적인 그런 어떤 의미고 아니면 이례적 결과적인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좀 상태 수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플러스 아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거기다가 몰입하고 가장 많은 흥미를 가지고 언제나 관심의 대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직업이 있겠죠. 그죠? 직업. 그리고 이 직업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학교에서의 전공이겠죠. 그죠?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 프로페셔널들,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물론 그 자신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따로 시험을 봐가지고 된 직종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은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대부분 이런 전공이 직업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몰입하고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직업과 전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업과 전공을 표현할 때 다 뭘 쓴다? 전치사 in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he's engaged in 이것도 우리 내신 수준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in이죠. 그러면서 to가 딱 나오면 뭐가 된다? 이때는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기로 engage가 약속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서 계약하다는 의미죠. 그거는 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을 하고는 이게 뭡니까? 직업입니다. 직업. 앞에 우리가 본 직업의 in입니다. 그래서 foreign trade 그가 계약을 해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해외 무역이다. 무역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to는 두 남녀가 서로 결합하기로 즉 be married to 결혼하기로 약속하다니까 이건 당연히 약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약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specialized in 전공이죠. economics at college.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specialize 혹은 major도 씁니다. 그러니까 majored 과거니까 majored in 이렇게 했죠. 그죠?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직업 전공. 다 한 거 아직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전치사 하나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전치사다 하면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전치사 자체로는 어떤 어법적인 어떤 혹은 문법적인 문장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하죠.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전치사 내주기 레벨로 넘어오면 뭐가 됩니까? 전치사인 자체가 고유한 생명력과 활동력 그리고 나름의 어떤 중요한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전치사 하나만으로 단독만으로도 뭐다?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보면 이제 he's in computers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상태 동사인 비동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치사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비동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은 이 전치사 in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전치사 in 자체가 독자적인 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직업과 관여. 이건 직업이라겠죠. 직업을 갖다가 in이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직업이라는 이 활동성을 갖다가 활동성. 이 말은 전치사 in 자체가 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보면 deal in 왔을 때 in 자체 역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래 되죠. He deals in. 그죠? 자, 그러면 deal in과 관련 있는 deal with를 보면은 이때 with는 이제 뭔가 관계 with죠. 관계 with인데 이 관계가 이제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deal이 뭔가 다루다, 거래하다 이런 의미인데 뭔가 다루다라는 의미가 왔을 때는 사물이 되면은 그 사물을 갖다가 다루다, 처리하다, 그죠? 이런 의미가 되는데 사람이 왔을 때는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deal with가 뒤에 emergency라고 하는 어떤 상황, 즉 사물적인 의미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는 그 위기 상황들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잘 처리한다. 단수형을 썼기 때문에 그의 일반적인 능력을 하나의 팩트로서, 사실로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치사 2내 긴 시간 넓은 공간에서 발전하는 다양한 개념과 여러 가지 의미,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지금 파트에서는 우리 앞에 학습한 in a while, for a while의 그 차이 있죠, 그죠?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독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